지금부터 SNS 전략적 마케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신경 이사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마이크를 여기다 꼈습니다. 예상치보다 지금 좀 지체가 돼서 저는 최대한 빠르고 핵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리버스의 마케팅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신미연 이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혹시 알고 오셨죠? 네. 오늘은 SNS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생존일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생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은 그냥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이 될 거고요. SNS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이 SNS를 나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 세계가 넓고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OSMU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흔히 말하는 저의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마케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뭔가 터닝포인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터닝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SNS 브랜딩, 컨설팅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게 마케팅 분야에 굉장히 분야가 여러 개가 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 무슨 마케팅, SEO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컨텐츠 제작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자신감, 타인에게는 정성을이라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저의 말의 속도가 괜찮으신가요? 마음이 급해요. 네,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 많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 친구예요. 근데 누구십니까? 그렇죠. 근데 제 이름밖에 그렇죠. 여기 이제 좀 나이가 가장 최근에 태어나신 분 같아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저희 슈퍼바이저로 근무하고 있고 SNS 마케팅에 관심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탁 하고 다들 이렇게 이런 표정이 되세요. 이거는 충분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 1분 안에. 저는 신미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브랜딩의 가치를 높여드리고자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아웃풋할 수 있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원하시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이름은 신미연입니다.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멘트는 꼭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SNS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요즘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잖아요. 나의 직업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결국은 마케팅, 브랜딩, SNS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저희가 이게 아닐까요? 흔히 말하는 좋은 말로, 멋진 말로 제가 매출 증진이라고 많이 했지만 돈을 많이 벌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돈이 이게 아니어도 브랜딩, 내가 브랜딩이 되고 싶은 아니면 나의 업체가 브랜딩이 되고 싶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그렇다면 이 브랜딩을 왜 하고자 하냐? 어떻게 됐을 때 매출이 증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이에요. 지금 저희 책장에 보시면 저희 이제 그 마케팅과 뭐 이런 관련한 도서들을 다 모아놨어요. 개인적으로 다 저희 개인 도서입니다. 저 다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제 왼쪽에 보이시는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보이실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포지셔닝에 관한 영상이에요. 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이라는 아이디어는 광고계에서 처음 나온 아이디어지만 이제 경영과 마케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컨셉이 되었습니다. 포지셔닝을 세상에 처음 알린 경영서적의 클래식, 포지셔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의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콜라, 컴퓨터, 렌트카, 복사기를 떠올리셨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소비자들 머릿속에 있는 각 회사들에 대한 포지셔닝이니까요. 아무도 제록스를 보면서 컴퓨터를 떠올리거나 IBM을 보면서 복사기를 떠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록 제록스가 PC 사업을 했었고 IBM이 복사기 사업을 했었지만요. 사람의 뇌는 한 분야에 단순한 몇 가지만 넣어놓기를 좋아합니다. 책에서는 7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분야에서 7가지 이상을 넣기 힘들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화 브랜드 7가지를 당장 떠올려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혹은 호텔 브랜드 7가지를 떠올려보세요. 호텔 7가지, 7가지. 한 번에 막힘없이 술술 나오셨나요? 혹시 폴시즌, 힐튼, 하얏트, 웨스틴 하고 한 번 정지가 되진 않았나요? 이렇게 정말 브랜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도 7가지를 한 번에 떠올리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번 포지셔닝이 된 브랜드는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호텔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호텔하면 힐튼이라는 브랜드는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 정리해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한정된 브랜드만을 기억하고 일단 그 사다리로 올라탄 브랜드는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럼 만약 우리가 새로 사업을 하거나 새로 만든 제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고 그 분야의 가장 윗부분에 사다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같은 숙박업이지만 숙박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에어비앤비가 호텔 서비스로 그들의 서비스를 시작했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성공을 누리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숙박 공유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숙박 공유하면 에어비앤비라는 포지션을 입력하였고 지금은 힐튼보다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에 이릅니다. 또 포지셔닝을 할 때에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대중을 타겟으로 삼으려는 욕심에 모든 것을 다 포지셔닝 하겠다라는 욕심을 부리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것인데요. 책에서는 GM모터스의 쉐보레가 이전에 했던 광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쉐보레 캠페인 중 최악의 캠페인은 cheap, expensive, big, small 캠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보레는 모든 사용자들의 인기를 다 누리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한때 단 한 가지 포지션, 안천만을 고집해온 볼보의 포지셔닝을 살펴보세요.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지속하라.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포지셔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크.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안전한 차 하면 볼보를 딱 떠올리죠. 네, 볼보가 안전하기만 할까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차는 볼보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확장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좀 약간 저 책을 읽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그렇다면? 자, 오늘 여기서 저랑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이렇게 저 문을 나가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점점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찾아봤어요. 저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사전적 정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사전적 정의 안에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봤더니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활동,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서 상품화에 선점 판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되게 말이 어렵지만 아까 그 영상에 보시면 사람들의 머리 기억 속에 남게 해서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나의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는 게 마케팅의 최종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책을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의 고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버전 업이 돼서 나왔지만 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가 대놓고 홍보를 하면 저희 그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8시에 이곳에서 마케팅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아마 그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마케팅이든 뭐든 브랜딩이든 뭐든 어찌됐든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잖아요. 이 소통의 방법을 알아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저는 이럴 때 꼭 이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패러다임이라면은 그 동시대에 그 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맞아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인식되는 거는 사고의 체계의 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소통의 단계 쭉 한번 보자고요. 이제 저랑 연배가 있었죠. 제가 좀 그래도 제가 어린 것 같아서. 네. 활짝 혹시 우리 예전에 편지 쓰고 막 이랬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혹시 불편하셨나요? 이야기를 내 의견을 주고받고 막 하는데 뭐 불편하신 적 있으셨나요? 대학교 때 레포트 워드 쳐가지고 그 전에 소구시를 써서 자로 돼서 그 복사를 인원수만큼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그걸로 했는데 불편하셨나요? 그냥 그게 그 당연했었죠. 근데 인터넷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통신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페이퍼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PPT를 쓰기 시작하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굉장히 불편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셨죠? 자,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온 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그렇죠. 10년에서 12년 정도였어요. 자,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모든 정보 이 안에 여기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와 같게 됐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화를 이걸로 예매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자, 스마트폰 시대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 전에 인터넷 시대를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되돌아갈 수 있게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불편하죠. 자, 스마트폰 시대에서 지금 SNS 시대에 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쭤보시거든요. 스마트폰 시대는요, 정보를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를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SNS 시대는 어때요? 내가 나를 또 알리죠. 소통하죠. 쌍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쌍방. 주고받고.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이요. 다 1인 방송국이 되실 수 있는 시대예요. 자, 스마트폰 시대와 SNS 시대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일반이었다면 서로 쌍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요즘에는 여기서 점점점점 물음표가 나와요. 그럼 SNS 시대 다음엔 뭘까? 이 뭐 다음 뭐가 있겠죠? 지금 이미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린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시대일까요? 그래서 좀 복잡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쭉쭉 이제 웹3 시대는 웹 3.0이라는 데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있죠. 그냥 서로 주고받는 요 시대에서 웹3 시대는 뭐냐면은 이 주고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정보를 그냥 무상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 무상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그 값을 치러주자, 그 가치를 인정해주자라는 게 웹3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 시대가 갈 거예요. 네, 이 시대가 갈 거예요. 뭐 블록체인 얘기 나오고 4차 산업혁명 나오고 이게 이제 쭉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시는 건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미래를 보고 사업하실 때 충분히 지금 현재 SNS나 웹 2.0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잘 하셔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내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SNS는 이미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배워서라도 많이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작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요. 저거 막 스트레스 같은 거 저거 매일 해야 되고 막 이런 스트레스를 못 하시는데 그때 스트레스의 원인이 가장 먼저는 몰라서 그다음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광고를 두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마 보시면 저 광고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보다 굉장히 획기적인 광고 CF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2년도에 나왔거든요. 딱 요 시즌에 나왔어요. 당신의 경제를 생각하는 BC카드입니다. BC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자, 추억의 광고를 해보셨는데, 네, 그죠, 추억의 광고죠. 스크류바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BC카드의 그런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광고, 이 회사 얼마나 들었을까요? 광고비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스크류바를 알리고 BC카드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자, 우선은 연예인 그렇죠? 써야 되죠. 기획해야 되죠. 촬영팀 있어야 되죠. 장소 빌려야 되죠. 이걸 또 어떻게 다 만들었어. 만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 스폰해야죠. 스폰해서 돈 들여서 우리 이거 해줘, 틀어줘 라고 해서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렇게 해야 겨우 스크류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로그 채널 개설하고 그런데 뭐 예산 드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땅원이에요. 그냥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블로그 다 그냥 생성돼 계세요. 자, 페이스북, 인스타 하시는데 뭐 예산이 얼마나 드시나요? 땅원이에요. 내 계정 구글 아이디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몇억, 몇십억, 몇백억씩 들여서 해야 했던 것들은 지금은 예산 0원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0원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건 있어요. 나의 에너지는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오히려 다 어렵다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지금만큼 사업하기 편한 시대는 없다. 네. 너무나 기회가 널려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그걸 찾아먹지 못할 뿐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SNS에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 자, SNS는 제가 정확하게 너도 아까 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찾아봤어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사회적으로 가는 거죠. 이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요. 자, 흔히 말하는 요즘에 메타버스 하면서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메타버스,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 제페토. 이 브랜드. 네, 제가 요즘 제배 빠져 있어서. 네, 제페토에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모여 있을까요? 전세적으로 거의 3억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곳은. 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 인스타에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을까요? 지금 틱톡에 몇 명이 모여 있을까요? 지금 젊은 세대는 틱톡의 검색량이 훨씬 초과했어요, 유튜브를. 자, 틱톡에 사람이 몇 명이 모여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느 한 가수가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큰 데가 어디죠? 종합경기장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해요. 그럼 그 안에 인원이 몇 명이 최대 인원이 몇만 명 정도죠. 꽉 채웠을 때. 제페토 안에 페이스북 안에 인스타 지금 저희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그 안에 사업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 안에 돈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잘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전공이 달랐다고 그랬죠. 저도 공방했었고요. 저는 사회복지였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서 각종 교육청, 뭐 복지회관, 뭐 강동서, 시청, 뭐 구청 이런 데서 강의를 했던 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강의했던 것을 쭉 나요. 이게 2019년까지만 적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도 시련이 왔겠죠. 흔히 미루어 짐작하시는 코로나가 되면서 학교는 아예 수업이 없어졌고 기관들은 아예 그냥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1월 26일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분이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1명 나왔대요. 잠시 멈추고 나오세요. 공지하시고요. 다음 수업은요. 저희가 미리 연락해서 오늘 수업 없다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제로였어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제로. 그 다음 한 3년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강의가.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딱 나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여기 열심히 안 사시는 분 안 계시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저희 다. 나왔는데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 이렇게 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나 왜 그럴까를 곰곰이 이렇게 다 뒤집어 보니까 기록을 안 했던 가 굉장히 컸어요. 내가 나를 기록하지 않은 거.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기록하지 않은 거. SNS에서 가장 베이직이고 기본으로 가는 게 뭐냐면 기록이거든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거예요. 고객이요? 아무리 좋은 상품 많이 만드셔도 아무리 좋은 서비스 많이 하셔도요. 고객은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나한테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제가 구두 저렇게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거기 딱 찍어놓은 구두가 하나 있거든요. 저 사야지 하고 제가 가서 찾아가지 않는 이상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제가 그 구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유통을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뭐 총판을 하시면 이렇게 만나요. 저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달라고. 저 이거 상품 만들 때요. 뭐 얘 자본이 한 3억 들었고요. 진짜 이거 진짜 대박 상품이에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아요. 고객들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상품은요. 한 100에 좀 플러스해서 99%는 창고에 쌓여 있다가 어떻게 돼요? 네, 불용 처리가 되고 다 이런 경우가 한 7,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만들기만 하면 이거 대박 날 거다 라고 만드시거든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고 나의 상품을 알리고 나의 서비스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뼛주뼛 했어요. SNS에 내가 나의 의미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 상품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장사꾼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주저주저 하셨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주구장창 저희 업에 대해서 계속 올렸어요. 저 SNS에 하루에 기본 3, 4개씩은 그냥 기본이고요. 거기에 영상도 별거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신년이라는 사람이 저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NS를 왜 해야 되냐? 뭐 좋은 게 있으니까 하겠죠. 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 대표님, 우리 그 가게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클로징 하세요? 11시 오픈 8시. 그렇죠. 11시 오픈, 8시 클로징. 자, 그러면은 그 시간 안에 가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SNS는 그게 없어요. 24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어요. 새벽에 상상외로요. 새벽 구매율 되게 높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앉아도 나의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는 해시태그로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해시태그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됐다면 지금은 해시태그 연인
해시태그라고도 해요. 해시태그는요, 자기의 뭐 이렇게 지역 이런 거 말고요, 취미 아니면은 선호도 이런 걸로 그룹핑이 됩니다. 해시태그 굉장히 잘 쓰셔야 되고요. 이걸로 그룹핑이 가능하고, 그룹핑을 통해서 우리 사업체 아니면 내 업체, 내 브랜드의 찐팬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저의 계정, 개인 계정 딱 3일 잡고요. 해시태그 써서 3일 만에 300명 팔로우 올렸었어요. 가능하더라고요. 해시태그만 이용해서 다른 거 전혀 없이. 네, 그런 노하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영상, 글쓰기 등등등등 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표현 가능하시고요. 요게 핵심이죠. 공유하기에 비해서 확산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확산의 속도가 저희 카카오톡 얼마 전에 올해 10년 돼가지고 저 화제난 거 화제난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모티콘을 풀었어요. 그게 하루 만에 싹 확산이 된 거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하나 아무튼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쇼츠 있죠. 저희 뒤에 계신 저희 이제 팀장님, 함께하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저랑 저희가 원래 사무실에 성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정능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우리 너무 좋아 하면서 이게 쇼츠를 잠깐 찍어서 그냥 올렸거든요. 딴 거 없이 뭐 날씨 너무 좋아요 이거 찍었는데 뷰가 8,700을 찍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자, 확산이 엄청 빠릅니다. 잘 활용해 하는 건 우리 대표님 사장님들의 몫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죠. 네. 어디서 오셨나요? 제가 이제 전철 9호선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출퇴근 시간에요. 9호선 지옥철인 거 혹시 아시나요? 와, 진짜 푸시맨이 있거든요. 9호선에는. 딱 타면 진짜 앞 사람의 머리통이 여기 와 있어서 여기 얼굴이 다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핸드폰을 위로 들고 이러고 보고 있어요. 진짜 그 빡빡한 거기를 이러고 보고 있다고요. 자, 이거를 볼 때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뭐 보지 봤더니 한 10명 중에 5명은 SNS, 10명 중에 또 나머지 5명은 뭘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SNS를 보거나 유튜브 뭐 게임을 하던 무슨 뭐 영화를 보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나를 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는 대면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지만은 이 기회가 별로 없다고요. 되게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기랑 글쓰기로 표현을 하시고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기록하기가 가장 기록 베이스라고 했죠. 기록을 하실 때 그 기록을 하시는 방법, 그 기록한 거를 알려주는 방법이 크게 말하기, 글쓰기. 그래서 말하는 스피치 연습 아니면은 글을 쓰는 글 쓰는 연습은요. SNS 운영하실 때 나를 알 때, 나의 브랜드를 알 때 그냥 기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셔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배워야 한다고? 자, 배우는 거 아니라고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는요, 기술이에요. 기술. 네, 기술입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배워야죠. 근데 얘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연마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셔서요, 잘할 수 있게 연마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5층에 우리 디자인 하시는 대표님이시거든요. 공간기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전에 그 히스토리를 듣는 깜짝 놀랐어요. 기계체조 를 하시고 네, 엄청난 능력자신데 기계체 한국체조에 기계체조 처음 배우러 갔어요. 처음 배우러 간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떠서 감을 때까지 연습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글쓰기 연습하셔서 연마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알겠어. 나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나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저한테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엄청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보다 익숙한 아이콘들이죠. 카카오톡, 요즘 카카오톡 채널도 잘 운영하시면 좋거든요.
뭐 채널, 뭐 네이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로그 포스팅, 뭐 이 안에 오디오 클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요즘엔 또 새롭기 때문에 틱톡까지 뭐 해야 될까요?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띵동. 정답은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멘붕이에요. 벌써 이제 첫 표정이 딱 보니까 나 이거 그냥 이거 할 시간 없는데 부담스러워 말하는 표정이신데 정답은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집중하셔야 될 채널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 하셔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채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채널별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요, 내가 집중해야 될 채널을 선택하실 때는 나의 업종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전달할 때 이거 다 제가 이거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 건가요? 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 그냥 다 그냥 오픈소스 하거든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좀 주시면은 전화번호라든가 저 필요합니다라고 주시면 제가 이거 오늘 자료 다 그냥 드릴게요. PDF로. 네네, PDF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저는 오픈 공개 강좌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나가고 있어서 네. 고르시는 거예요. 고르시는 거. 이 중에서 고르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지금 색깔 변화가 보이시나요? 네이버 블로그, 흔히 말하는 유튜브는 이거는 랜딩 페이지로 활용하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SNS 표현하는 방식이 말하는 게 있고 글 쓰는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글 쓰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릴 수 있는 건 초청, 나 이런 사람이니까 놀러와 내가 궁금하면 이리로 와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가지 카카오톡 채널들을 통해서 불러 모아서 랜딩 페이지를 쓰는 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말로써 표현하는 거, 나를 알리는 거는 요즘 쇼폼 진짜 많아요. 릴스도 있죠, 쇼츠 있죠,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초청장을 내보내서 그래서 나한테 오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모이는 랜딩 페이지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와 말하는 거에 랜딩 페이지. 자, 그래서 블로그와 유튜브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봐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로직이에요. 초대장을 보내면 이렇게 글쓰기와 말하기로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게끔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초대장을 보내기 전에요. 우리 집 좀 꾸며줘야 돼요. 가득 채워줘야 되고. 이거 왜냐면 사람들이 초대장 받고도 그래 나 한번 너네 집 궁금하니까 놀러 갈게 라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비행집이에요. 아니면 지저분해요. 우리 집 초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집들이 할 거야 불렀는데 아무것도 없거나 지저분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나 왜 불렀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요. 뭐야? 이게 실망하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가요. 배신감을 느끼고 가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 100% 안 찍어냅니다. 기왕에 하는 거 나를 좋아해주고 팔로우해주는 사람이 저한테는 최대한 안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얘를 좀 채워놓고 난 다음에 초대장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활용을 하실 때 블로그 글은 최소 100개 이상 모아주셔야 돼요. 포스트 100개 이상 쌓아주셔야 되고 유튜브는 영상 20개 정도 이상을 쌓아주신 다음에 추천 좀 날려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정도는 있어야 여기가 뭐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아요. 내세 논설은 요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노출에 가는 것도 다 여기에 걸립니다. 요거 관리만 잘해 주셔도 상위 노출 잘 됩니다. 제 블로그가 그리 게 많지는 않은데 포스팅하고 저희 여기 이렇게 저희 커튼한데 뭐 저희 여기 이사 와서 했던 데 몇 개 올렸거든요. 그냥 검색하면 1위 아니면 2위로 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썸네일, 네 번째 글쓰기. 요거는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순서대로 좀 중요한데 제목입니다.
제목, 왜 SNS 쓸 때도 그렇고 블로그 포스팅할 때도 그렇고 제목 쓰게 돼 있잖아요. 제목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썸네일 잘 만드셔야 돼요. 썸네일은 대표 사진이에요. 대표 사진. 우리 검색할 때 맨 첫 장에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있죠. 이미지. 그게 이제 썸네일인데 저는 이제 미리캔버스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 말고 이제 다양한 걸 사용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못해요. 조금 사용할지는 알지만 전문가처럼 사용은 못해요. 근데 요즘에 툴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도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세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미리캔버스 많이 이용하고요. 대신에 나의 컨셉이 돋보이게 컬러라든가 폰트라든가 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나타나 있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썸네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겁니다. 그 한 장의 이미지를 보고 굳이 그 글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미루어 진짜 가능한 썸네일이라고 생각해야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넘기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잖아요. 자, 퀴즈.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넘겨보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이렇게 볼 때 넘기잖아요. 이 넘기는 속도가 몇 초일까요? 이 넘기는 속도 몇 초일까요? 0.5초? 0.5초? 거의 비슷해요. 0.3초입니다. 0.3초. 근데 0.3초로 막 넘기면서 탁 찍어요. 내가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 한 장으로 미루어 진짜 가능해야 한다니까요. 이미지 한 장으로. 그 안에 내용도 보지도 않아. 그냥 거기서 그냥 이러고 넘긴다고요. 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SNS 운영할 때 사람들이 자기 노출하는 걸 꺼려해가지고 자기를 보이지 않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뢰성을 쌓으려면은 너를 드러내야 돼 라고 해서 저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서 그 사람 믿으려면 너를 믿게 하려면 네 얼굴이 공개돼야 돼. 그래가지고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지금도 약간 그거가 있긴 한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얼굴이 굳이 공개 안 되죠. 인스타그램 우리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한 장 없이 글로만 신고하는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많아요. 왜 그럴까? 컨셉, 분명한 컨셉이 있으면 네, 분명한 컨셉이 있으면 사람들이 요즘에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거 썸네일을 미루고 진짜 가능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집중시키는 제목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 내가 이제 키워드를 이제 발굴을 할 거예요. 나한테 적합한 키워드, 대표 키워드를 발굴하면은 제목에 이 키워드를 항상 제일 앞쪽에 위치하셔야 됩니다. 이건 팁이에요. 제일 앞쪽에 키워드가 제일 앞에 그리고 길게 쓰면 안 되고 옛날에 블로그 쓰는 방식이 뭐였냐면 앞에 제목에다 샵 뭐 엄청 그거 많은 키워드를 넣어서 제목 넣었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내 아이디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쓰시면. 네, 절대 안 됩니다. 앞쪽에 위치하고 간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라. 이게 제목의 기본 원칙이에요. 글쓰기는 무조건 일반적인 책을 글을 쓰거나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뭐 에세이를 쓰거나 이런 글쓰기와 마케팅 글쓰기는 전혀 천지 차원입니다.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마케팅 글쓰기는 내가 나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이 편안해야 돼요. 저기 뒤에 제가 이제 세계 문학 전집을 제가 갖다 놨는데 저거 펼치면 빽빽하게 글씨밖에 없거든요. 그런 책 보고 싶으세요? 펼치자마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기 편안하게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기 편안하고 그다음에 둘러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케팅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쏘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의 요소를 빠지면 전혀 SNS를 하실 수 없으세요. 재밌는 게 문제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SNS 제목 정할 때는 이렇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이면 가장 좋아요. 이 글을 읽으면 이거 뭐가 내용이 있을까 너무 궁금해. 아니면 내가 이거 포스트를 보면 나한테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는 건데? 나한테 어떤 이용이 있는 건데?
그게 좀 이렇게 가능하게.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숫자. SNS를 잘하는 꿀팁 3가지. 무슨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백종원이 알려준 자취 레시피 10. 뭐가 있을까? 팀장님 이것만은 참아주세요. 뭘 참으라는 거야?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 좋은 일,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등등등이죠. 자, 3박 4일 60만 원으로 제주 여행. 마스터, 진짜 60만 원으로 가능한가? 라고 해서 들어보게 되겠죠. 자, 제목은 이렇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다 짧아요. 짧고 간결하고 직관적이고. 앞으로 SNS 하시려면 굉장히 친절해지셔야 됩니다. 친절해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밥 안 먹을 때 엄마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걸 밥 숟가락 네 입에 떠 먹여줘야 되냐?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친절해주셔야 되냐? 밥을 퍼서 입을 벌려서 넣어서 씹어주기까지 하실 정도로 친절해주셔야 돼요. 그럴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모른다니까요. 나를 알려주려면 이런 정도의 각오가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는요, 2가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는 2가지. 내가 정한 나의 대표 키워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각인되고 어떻게 브랜딩 되고 싶어 하는가. 그런 나의 입장에서 대표 키워드.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이 SNS는 검색 기반입니다. 검색 기반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검색하지? 타고 들어오는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는 꼭 정해주셔야 되는데 도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블랙키라고 하는 도구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카카오톡 오픈 그 책방에서 검색하면 M자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검색하면 지금 현재 총 검색량이 26,840번 검색이 되고 있고요. 오늘부터 한 달 전까지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이 이만큼 검색했다라는 검색량의 수예요. 모바일로는 17,100번 검색했고 PC는 9,740번을 검색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지금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N자비스가. 근데 블랙키위 저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연관 키워드도 나오고요. 키워드별로 이렇게 좀 경쟁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번 아웃라인을 알려드리니까 다시 한 번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저희가 워낙에 이제 리버스라는 여기 와서 이제 바꾼 이름이고 전에는 강의력발전소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한번 강의력발전소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나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이거 작성할 때랑은 좀 약간 좀 또 네이버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AI 로직이 바뀌었거든요. 스마트 블록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모든 카페와 블로그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뭐 뉴스 기사든 모든 게 다 통합이 돼서 경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 블록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자, 저희 강의력 발전소 검색하시면 보실 여기 플레이스, 그 다음에 뭐 여기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카페, 아니면 여기 신문, 뉴스 기사, 동영상 등등등등. 자, 보이시나요? 다 차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데가 안 나오죠. 이거를 저희가 무슨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는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여러분의 이름 아니면 여러분의 브랜드 아니면 나의 업체를 검색했을 때 그냥 도배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 잡는 거예요. 도배가 되어 계시나요? 아까 말했던 포지셔닝 제 사단의 윗부분 되어 계시나요? 이 작업을 하시려면 가장 먼저 시작하실 때 양으로 승부해라. 이만큼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어야 이렇게 도배가 되고 키워드 잡으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검색이 되시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요소 글쓰기.
궁금한 것을 뭐 써야 되지? 항상 이것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기 대표님, 오늘 나 뭐 써야 돼요? 뭐 써야 돼요, 오늘? 어떤 내용 써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툴이 있습니다. 글쓰기에 내가 소재를 뽑아내는 툴이 있는데, 그건 이제 둘째 치고, 가장 먼저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글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재미라는 거를 참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 뭐가 재미있는 글일까? 하하하하, 이런 유머가 재미있는 글일까요? 재미있다라는 뜻이 뭘까요? 재미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레스트. 너무 즐거워. 이뻐. 그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재미는 뭐냐면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이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글일 때 재미가 있다는 거죠. 만약 뭐냐면, 예를 들어 생각하기는 내가 궁금했던 걸 해결해 줄게. 아니,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봤을 때 영화를 생각해 보실까요? 공포 영화나 아주 슬픈 영화 눈물 툭툭툭 흘리고 나왔는데 어땠어요? 라고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감이 됐을 때. 그걸 재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에, 내가 재밌는 글을 쓴다는 게 막 그 유머스러운 그런 글들도 좋지만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그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써줬을 때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 매력적인 글이라고. 그럼 어떻게 써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기법을 이용해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뭐 재밌게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나야 될 그 고객분들이요, 궁금해할 만한 거 있죠. 나한테 궁금해할 만한 거, 아니면 나한테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했을 때 저는 가장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질문 기법을 이용해라. 고객이 나한테 많이 물어봤던 질문, 많이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재미를 놓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아까 가독성 말씀드렸죠. 글씨 뺏기던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글씨 쓰다가 이미지도 넣고 동영상도 좀 넣다가 스티커만 이런 것도 넣고 하는 게 끝까지 읽어 내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읽는 재미를 놓치지 마셔라. 중간중간에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런 요소들은 각 채널별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활용만 하시면 돼요. 활용만 하셔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종류로 할 수 있고요.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지나갈게요. 자,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알겠어. 네가 아까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자령 대표님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업무 난이도가 업무 양이 많아졌어요. 그죠? 업무 양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깜깜은 아침에는 카톡, 점심에는 블로그, 점심 먹고 뭐 1시간에 20다 이거 하다 하루 다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해답이 있습니다. 저 이거 다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상형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멘붕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거 딱 말씀드려요. OSMU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텐데. 네. 원소스 멀티유지. 저기 대표님 바나나 똥바 하나 쏴주세요. 네, 맞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예요. 자,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하시려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효율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는데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주세요. 컨텐츠를 만드실 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시고요. 이거를 다양하게 채널별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쇼츠 저희 썼죠? 만들었죠? 그 만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쇼츠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컨텐츠잖아요. 첫 번째, 틱톡에 올렸어요. 두 번째, 릴스 올렸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썼을까요? 블로그에도 올려요. 그 다음에 또 뭐 썼을까요? 각종 카톡에 단톡방에 다 뿌렸어요. 우리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컨텐츠 하나를 만들 때 좀 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셔서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그 활용하는 방법은 많은 채널별로 아까 특징이 다 있었잖아요. 검색이 잘 되게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하시면 돼요. 표정들 이런 표정을 위해서 잘 만든 컨텐츠 하나로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NS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생존하기 위해 SNS만 운영을 해요. 활용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용래 대표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5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48이라는 시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48이라는 시간. 제가 여기 안에 준비됐는데, 자, 저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한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48은요, 만약에 지금 엄청 시간을 투자하셔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 그냥 그래 잘 들었어 나 잘 배운 것 같아 라고 돌아가셔가지고요 똑같은 일상을 또 보내시면 내가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버리신 거예요. 48시간 내에 무조건 시작하세요. 요즘에는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잘 꾸며서 시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 들이면요 완벽하게 세팅해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이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 돈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바로 시작하게 해드릴게요. 쓰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시작하세요. 다시 할 시간 라인 나웃입니다. 라인 나웃. 그냥 스푼 치고 계시고. 네, 라인 나웃. 41.195예요. 이건 좀 미뤄진 척 하시고. 그렇죠.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뛰어야 되죠. 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무리 시작이 했다고 해도요. 이거를 그냥 중간에 하다 말면 안 하기만 못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꾸준히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얇고 줄고 하셔야 돼요. 약간 속어로 연락 꾸준히, 졸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연락 꾸준히, 졸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마케팅 쪽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게 2년 걸렸다고. 제가 정말 무서웠던 전화통화를 한 통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프랜차이즈 매시업 하시는 그런 컨설팅 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아무도 이게 연이 없었던 페북에서만 만나던 패친 분이셨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저 이번에 이거 하고 싶은데 대표님을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 우리랑 결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컨설팅을 6개월 전에 해드린 업체가 있었어요. 자, 얇고 줄고 안 하면은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고객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